2016 NHL 신인 드래프트가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어떤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오늘 비하인더넷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49회 시작합니다. 네, 비하인더넷 49회 문을 열었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NHL 소식부터 바로 출발을 해볼 텐데 앞서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 시각으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25일에 2016 시즌 NHL 신인 드래프트가 진행됩니다. 작년에 코너 맥데이빗, 잭 아이클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벌써 또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네요. 바로 연결해보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손상호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드래프트 때 코너 맥데이빗, 잭 아이클로 정말 떠들썩했었는데요. 글쎄요, 올해는 계속해서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스틴 매튜스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이 어스틴 매튜스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매년 드래프트마다 프랜차이즈 그 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슈퍼스타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가 있기 마련이죠. 지난 시즌에는 맥데이빗이나 아이클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어스틴 매튜스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네. 97년생이에요. 사실 이틀만 빨리 태어났어도 작년 드래프트에 갈 수 있었던 그 나이였는데, 어찌됐든 미국 출신의 센터이고요, 매튜스는. 지난 한 2년 동안 2016년 드래프트 유망주 중 1위 자리를 거의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 계속 어스틴 매튜스가 단연 1위로 뽑힐 거다라는 얘기가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이 어스틴 매튜스가 그 실력만큼이나 그동안에 걸어온 이력도 남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다른 특급 유망주들하고는 좀 약간 행보가 좀 달라가지고 더욱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선 네. 매튜스의 배경이죠. 우선 어머님께서 멕시코계이시고 미국 남부 지역이죠. 따뜻하기로 유명한 애리조나 지역 출신입니다. 네. 사실 애리조나에서 하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풋볼이나 야구 그런 스포츠를 하지, 하키는 별로 하질 않는데, 어쨌든 애리조나는 NHL 팀이죠. 코요테스가 위치하고 있지만은 사실 애리조나 코요테스가 NHL 30개 팀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지금까지 애리조나 출신 NHL 선수는 딱 2명밖에 없더라고요. 네. 1980년도쯤에 딱 3경기밖에 못 뛴 무명이었던 짐 브라운이라는 이 수비수와 현재 필라델피아에서 뛰고 있는 션 코츄리에 이 두 선수밖에 없는데, 사실 코츄리에는 하키 선수였던 아버지가 애리조나 지역 마이너리그에서 뛰던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향만 애리조나일 뿐이지 자라온 곳은 캐나다였고요. 그렇군요. 네, 워낙 하키 시스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애리조나에서만 10대 중반까지 아이스하키를 했기 때문에 매튜스는 본인이 얼마나 아이스하키를 잘하는 선수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좀 나아지긴 했지만은 원래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빅3라고 할 수 있는 미네소타, 미시건주, 보스턴 지역이죠. 매사추세츠 지방 출신이 대부분인데, 애리조나 출신의 선수가 그런 게 좀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매튜스 같은 경우. 네. 참 아이스하키의 변방이라고 볼 수 있는 애리조나에서 이런 인재가 튀어나왔다는 건데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도 가능하겠어요. 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거죠. 15살 때 미국 전국의 특급 유망주들이 모이는 미국 USA 하키에서 주최하는 하키 캠프에 초대됐었는데, 거의 무명에 가까웠었던 이 애리조나 출신의 매튜스가 정말 기라성 같은 매튜스 나이 또래 유망주들을 제치고 초토화를 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슬슬 이름을 알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미국 주니어 리그라
미국 최고 주니어 리그인 그 USA틀에서 미국 유망주 팀으로 2년간 뛰면서 그 애초에 그 패트릭 케인이 갖고 있었던 그 한 시즌 최다 그 포인트 기록도 그 경신했었고요. 그리고 네. 나서 그 작년에는 사실 그 작년 시즌 앞두고 큰 결정을 하기로 돼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주로 대학 1학년이 되는 미국 특급 유망주들은 그 NCAA나 혹은 캐나다 메이저 주니어 리그 중 하나를 골라야 됐는데 그 매튜스는 성인들 상대로 그 본인의 그 실력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에 그 유럽에서도 그 세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그 스위스 일부 리그에서 1년 뛰기를 하면서 지난 시즌을 스위스 리그에서 뛰었죠. 그리고 네. 지난 그 스위스 리그에서 좀 부상 때문에 14경기를 빠지고도 리그 포인트 10위에 오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고요. 네, 그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일이 이틀 차이로 2015년 드래프트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좀 여러 스카우트들은 그 맥데이빗에 이어서 그 아이클보다 그 더 낫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픽으로도 뽑힐 수 있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잭 아이클보다도 더 좋은 평가 얘기도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어스틴 매튜스 선수인데요. 최근에 국제대회에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활약이 좋더라고요. 네, 뭐 올해 초에 끝났었던 그 20세 이하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도 그 7경기에서 11포인트를 올리면서 그 팀이 그 동메달을 땄었죠. 그 대회에서 네. 올스타 팀에 올랐었고, 지난달에 끝났었던 그 성인 선수권 대회에서도 그 성인 국가대표로 이제 데뷔를 하면서 10경기 9포인트 활약을 하면서 아주 그 국제 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에 열리는 하키 월드컵에서도 NHL 경험이 없는 유일한 선수로 그 23살 이하 북미 팀이죠. 이 팀에 선발되면서 또 월드컵에서도 매튜스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스틴 매튜스가 과연 어느 팀으로 가게 될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지금 1순위 픽을 갖고 있는 토론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지금 뭐 패트릭 라인의 2순위로 꼽히는 이 선수가 좀 최근 들어서 그 몸값을 높이고 있긴 하지만은 글쎄요, 그래도 매튜스 그 1픽은 매튜스일 것 같은데 우선 매튜스는 그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그 캡틴인 조나단 테이브스를 연상시키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력과 좀 팀을 위한 헌신 그리고 또 정말 그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은 모두 갖춘 선수이고 토론토는 사실 그 2000년대 중반 매치 썬딘 이후로 확실한 넘버원 센터가 없는 것이 흠이죠. 그러니까 매튜스를 뽑음으로써 기존의 그 미치 마너, 윌리엄 닐랜더, 모건 라일리 등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그 토론토 팀을 이끌어갈 젊은 리더를 뽑을 것 같은데 토론토가 제 생각에는 그 어스틴 매튜스를 뽑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나 저는 생각이 1순위를 갖고 있는 토론토가 매튜스를 안 뽑는다는 거는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스틴 매튜스 먼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스틴 매튜스를 위협하는 또 다른 1순위 후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핀란드 출신의 아주 그 파워풀한 그 레프트 윙어죠. 스나이퍼인 패트릭 라이네입니다. 사실 한 달 정도 전까지만 해도 그 어스틴 매튜스의 1번 픽 가능성은 거의 100%였어요. 뭐 핀란드 출신의 그 듀오인 그 예시 플루압이랑 패트릭 라이네가 이 픽을 놓고 다투고는 있었지만은 1번 픽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이네가 그 핀란드 일부 리그에서 타파라라는 팀 소속으로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팀의 우승을 이끌었고 플레이오프 MVP도 수상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 이름값을 올리기 시작하더니 지난 그 성인 선수권 대회에서도 그 핀란드 국가대표 막내로 출전하면서 포텐셜이 폭발하면서 그 10경기 12포인트로 대회 MVP에 올랐었고 최고 공격수 수상도 싹쓸이하면서 팀의 은메달을 이끌었었죠. 그러니까 이 대회를 기점으로 매튜스보다도 낫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더니 그 몇몇 전문가들 그 예상에서는 그 1번 픽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네 최근에 정말 더 부상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특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라이네는 체격이 아주 좋아요. 그 190cm가 넘는 체격을 갖고 있고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그 다이나믹한 스나이퍼예요. 그러니까 뭐 체격, 스킬, 슈팅 능력, 시야 모두 갖춘 공격수인데 그리고 또 본인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한다는 자신감도 갖춘 선수예요. 사실 그 12년 전에
이 라이네와 아주 비슷한 평가를 받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바로 알렉산더 오베츠킨이었죠. 아, 오베츠킨이요. 네. 야, 오베츠킨하고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라이네 선수도 더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글쎄요. 지금 어스틴 매튜스가 일단은 1순위가 유력한 가운데 패트릭 라이네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요? 네, 사실 뭐 토론토 입장에서도 라이네를 좀 군침을 좀 삼킬만 하지만은 매튜스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라이네는 이 픽으로 위니펙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시즌 네. 사실 꼴찌에서 6위를 차지하고도 드래프트 로터리에서 행운을 잡으면서 무려 4픽이나 올라와서 두 번째 지명권을 갖게 됐는데 위니펙은 현재 NHL에서 가장 미래가 밝은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뭐 공격진, 수비진, 골리진 뭐 어디 가릴 것 없이 젊고 유명한 선수들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패트릭 라이네까지 더하면은 이제 글쎄 3년 안에 우승 후보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순위 픽을 갖고 있는 위니펙 일단 점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패트릭 라이네 선수가 있지만 또 핀란드 출신의 선수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라이네보다도 낫다는 평가로 이번 픽이 아주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던 예시 플로야빈입니다. 예. 네, 이름이 좀 약간 어려운데 패트릭 라이네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단짝이고 역시 플로야빈 역시 핀란드 출신의 윙어인데 올해 초에 끝났었던 20세 이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라이네와 함께 같은 라인에서 뛰면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결국 무국인 핀란드를 금메달로 이끌면서 본인은 제 MVP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주니어 선수권 때 임팩트가 여전히 크게 남아 있는데요. 예시 플로야비 이 선수는 어떤 스타일의 선수인가요? 네, 이 플로야비 역시 라이네와 마찬가지로 좀 큰 체격을 갖고 있고 아주 뛰어난 하키 센스와 스케이팅도 아주 좋고요. 그러니까 폭발력에서는 라이네보다는 떨어진다는 평가지만은 투웨이 능력은 라이네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로야비는 라이네보다도 더 일찍 일부 리그에 데뷔를 하면서 올해가 2년 차였는데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플로야비는 이제 3번 픽을 갖고 있는 콜럼버스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콜럼버스는 또 단장이 핀란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또 약간 핀란드 그런 좀 커넥션을 또 있기 때문에 플로야비를 또 3번 픽으로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시즌 NHL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먼저 빅3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스틴 매튜스 그리고 패트릭 라이네, 예시 플로야비까지 일단 주목받고 있는 빅3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 밖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손상호 기자님과 함께 올 시즌 NHL 신인 드래프트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세 선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그 밖에 이번 드래프트에서 눈여겨볼 좀 다른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주실까요? 네, 이번 드래프트에서 탑 3라고 할 수 있으면은 매튜스, 라이네, 플로야비 아까 소개시켜드렸죠. 근데 탑 5로 이제 좀 넓혀보면은 역시 공격수들이 좀 대세예요. 북미 출신의 파워포워드인데 우선 올드 NHL 팬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이며 NHL에서 무려 500골 이상을 또 넣었었던 키스 카축의 아들 매튜 카축입니다. 이 선수 역시 1, 2년 전부터 탑 5에 들어갈 수 있는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었고요. 아버지인 키스 카축과 비슷한 파워풀하고 터프한 스타일의 하키를 하면서 득점 능력이 아주 뛰어난 파워포워드예요. 그러니까 스케이팅도 아주 좀 약간 약하다는 것도 아버지를 닮았는데 이번 시즌 캐나다 주니어 리그의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OHL의 런던 나이츠에서 정말 미치 마너, 크리스찬 드보럭과 함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도 매튜스와 같은 라인에서 뛰면서 같은 양의 포인트를 올리면서 카축 역시 대박 유망주라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뒤를 잇는 공격수 매튜 카축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네, 이 선수는 정말 그 이번 한 몇 달 동안 그 순위가 급상승했었어요. 피에르 룩 드보아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 역시 그 큰 체격을 바탕으로 한 그 파워 넘치는 하키를 한 센터입니다. NHL에서 곧바로 뛸 수 있는 완성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실 그 4번 픽을 갖고 있는 에드먼튼 오일러스는 그 공격수보다는 수비수 영입이 절실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공격수가 대세인 드래프트이다 보니까 4픽으로 수비수로 뽑기는 다소 아까울 수 있는데, 그래서 에드먼튼은 수비수도 필요하지만은 그 체격이 큰 그 파워포워드도 아주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에드먼튼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드래프트 순위를 낮추지 않는 이상 4픽으로 그 카축이나 이런 드보아 같은 좀 파워포워드를 뽑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검증이 된 카축을 뽑지 않을까 해 생각이 들고요. 우선 5픽의 밴쿠버 역시 수비수가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파워포워드 역시 정말 필요하죠. 그러니까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어떤 선수를 뽑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매튜 카축이나 그 피에르 룩 드보아 이 둘 중에서 남아있는 선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매튜 카축과 더불어서 피에르 룩 드보아까지 주목할 만한 공격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드먼턴이나 밴쿠버는 말씀 주신 대로 수비수가 더 필요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글쎄요, 카축이나 드보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수비수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수들이 거론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한 3명의 선수가 이제 그 있는데, 수비수는 제이컵 치크런이라는 그 캐나다 출신의 수비수, 그리고 올리 유올레비라는 핀란드 출신의 선수, 그리고 미하일 세르가체프라는 러시아 출신의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이컵 치크런 이 선수는 2년 전만 해도 1번 픽을 노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던 그 캐나다 출신의 투웨이 수비수예요. 체격, 하키 센스, 스케이팅 모두 골고루 갖췄다는 평가지만은 이상하게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순위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평가에서는 이번 드래프트 수비수 중 그 3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면서 10번 픽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래서 에드먼튼이 잘하면 이 선수를 뽑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런던 나이츠에서 뛰고 있는 올리 유올레비 이 선수 역시 그 빠르면은 탑5도 노릴 수 있는 선수예요. 우선 이 선수는 그 핀란드가 지난 그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그 우승을 차지했을 때 정말 주역의 역할을 했었고요. 네, 미하일 세르가체프 이 선수 역시 그 드래프트를 앞두고 순위가 급상승하면서 이번 그 드래프트 수비수 중에서 그 가장 뛰어난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드먼튼이나 밴쿠버 두 팀 다 그 수비수가 좀 더 필요하니까 좀 약간 그 많은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픽을 그 4번 픽, 5번 픽에서 또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컵 시크런, 올리 요얼레비, 미하일 셀바체프까지 이 수비수들도 기억해두면 이번 드래프트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년 드래프트 시기가 오면 이 드래프트와 맞물려서 발생하는 중요한 이슈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뭐 매년 드래프트마다 사실 그 블록버스터 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드래프트 픽을 미끼로 즉시 전력감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리빌딩을 원하는 팀은 기존 선수들을 팔면서 이 픽을 영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지난 시즌에도 그 드래프트 그 당일날 보스턴 브루인스는 밀란 루치를 트레이드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콜로라도는 라이언 오라일리, 그리고 또 더기 해밀턴 같은 빅네임 선수들이 팀을 옮겨갔었죠. 그러니까 올 시즌 역시 이러한 블록버스터 트레이드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 시즌 지금 현재 좀 가능성을 풍기고 있는 트레이드 카드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골리 그 시장이 좀 뜨거운데요. 우선 골리를 필요로 하는 팀들이 몇몇 있는 관계로 지난 그 피츠버그 우승의 주역인 맷 머레이의 등장으로 자리가 좀 위태해진 골리 마크 안드레 플러리가 트레이드될 가능성도 있고, 캘거리가 아주 그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템파베이의 그 작년 준우승을 이끌었었던 벤 비숍 역시 그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비수 영입이 절실한 에드먼튼은 그 공격수인 라이언 유젠 홉킨스나 조던 에벌리, 그리고 또 심지어 테일러 홀을 팔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뉴욕 레인저스의 스나이퍼인 릭 내쉬,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공격형 수비수 케빈 셰텐커크나
콜럼버스의 파워포워드 스캇 하트넬 같은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손 기자님과 함께 이번 드래프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밴쿠버 입장에서 네. 이번 드래프트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수비수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그 탑5로 여겨지는 선수 공격수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놓치면 좀 후회할 것 같고요. 그래서 5번 픽으로서 좀 남은 탑5 공격수 중에서 아무나 남는 선수를 뽑았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좀 바람으로는 그 매튜 카축보다는 그 캐나다 출신의 피에르 룩 두바 선수가 좀 더 그 NHL에 좀 더 가까운 선수여가지고 이 선수를 뽑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밴쿠버에 거주하면서 또 밴쿠버를 응원하고 있는 손상호 기자님의 그 밴쿠버 입장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더 궁금해지는데,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본 것을 바탕으로 또 이번 드래프트 지켜보시면 또 흥미로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좀 기대했던 대로 나왔는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오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49회 오늘 2016 NHL 신인 드래프트 예상 전망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섭 기자님과 함께 좀 다른 시각에서 어떤 얘기들을 나눠볼 수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올 시즌 지금 각 팀들이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 순서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1라운드 순서는 아까 탑3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토론토, 위니펙, 콜럼버스가 1, 2, 3위고요. 그 다음에 에드먼턴, 밴쿠버 해서 4위, 5위. 캘거리, 애리조나, 버펄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30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팀은 1라운드 지명권이 2장 이상 팀들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팀을 좀 뽑아봤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 2명의 지명권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팀들보다 더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인데, 오늘 이 팀들은 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좀 예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우선 순서대로 가볼까요? 1라운드 지명권 2장 이상인 팀들, 어느 팀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1라운드 지명권이 2장 이상인 팀들을 일단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니펙이 지금 1라운드 지명권이 2장입니다. 전체 2번 픽과 22번 픽, 그리고 애너하임이 24번째와 30번째 픽, 그 다음에 보스턴이 14번째 픽과 29번째 픽, 애리조나가 7번째 팀과 20번째 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롤라이나가 13번째 픽과 21번째 픽, 이렇게 총 5개의 팀이 지명권이 2장 이상을 가지고 있네요. 네. 애너하임, 일단 뒷순위긴 하지만 1라운드에 2장이라는 점이 좀 가치가 있을 것 같고, 보스턴, 애리조나, 캐롤라이나까지, 위니펙 일단 있고요. 팀들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1라운드 2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는 위니펙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3가지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이 첫 번째는 위니펙, 두 번째는 애리조나, 세 번째는 캐롤라이나, 이렇게 세 팀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위니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위니펙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픽이죠. 정말 좋은 선수. 이번 드래프트에서 탑3를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을 중 한 명을 무조건 뽑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 매튜스 라인에 어느 쪽이든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돼도 사실상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니펙의 유망주 상태를 보면 윙어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칼 코너 선수나 요엘 에르미야 선수와 같은 윙어
유망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매튜스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것을 또 웃어주는 사실이 있는데요. 토론토의 팜을 보면 지금 센터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의외로 토론토가 라이네를 선택하고 이 픽으로 매튜스를 선택한 운이 작용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두 번째 픽을 살펴보면 사실상 지금 수비수를 뽑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이콥 트루바라는 굉장히 좋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루키 시즌 이후에 성장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사실 지금쯤이면 80경기에 한 40포인트 정도 최소 기록을 하고 굉장히 좋은 수비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의 성장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지금 그래서 수비수를 한 명 뽑을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두 번째까지 남아있기만 한다면 투웨이 수비수로 성장이 큰 이제 단테 페브로 선수나 이제 공격형 수비수인 맥커보이 같은 선수들이 괜찮을 선택이 될 것 같네요. 네. 위니펙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2순위 픽은 매튜스가 남아있다면 매튜스 아니면 라이네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 이제 22순위 픽은 아무래도 수비수 쪽에서 택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팀은 어느 팀일까요? 다음 말씀드릴 팀은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엔 지금 젊고 좋은 공격수들이 정말 많죠. 올 시즌 정말 센세이션한 활약을 보여줬던 맥스 도미, 그 다음에 앤서니 두클레어 같은 선수가 있고요. 일단 지명을 했던 선수들을 살펴봐도 딜런 스트롬이나 크리스천 드보락 같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하지만 애리조나의 약점은 역시나 수비수 유망주가 없다는 점입니다. 거의 수비수에서 괜찮은 유망주가 지금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지명을 수비수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이제 핀란드의 올리 유얼레비 선수를 지명하는 게 제일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에드먼튼과 밴쿠버가 지금 수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유얼레비 선수가 남아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에 올리베르 에크만 라르손이라는 굉장히 좋은 걸출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수비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또 생각해 봤을 때 미카엘 세르가체프 선수 같은 공격형 수비수보다는 제이콥 치크런과 같은 공수 양변이 뛰어나거나 굉장히 수비가 좋은 선수를 뽑는 편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20번째 지명권이 있는데요. 이 지명권으로는 제 생각에는 좀 몸집이 큰 셧다운 수비수형 제목으로 채우는 게 좋지 않아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수비수가 지금 유망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수비 유망주를 뽑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아 보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OHL 윈저에서 뛰고 있는 로건 스탠리 선수나 이제 사르니아에서 뛰고 있는 마르코 니에메라이렌 같은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애리조나 코요테스. 사실 지난 시즌 돌아보면 맥스도미, 두클레어 이런 선수들 정말 그 눈에 띄는 선수들이 거의 좀 공격수들 쪽에 좀 치우쳤는데 수비수 쪽에서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그 1라운드 7순위와 20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수비수들이 영입이 될런지 아니면 정말 또 의외의 또 다른 선택이 나올런지 지켜보겠습니다. 1라운드 지명권 2장을 갖고 있는 팀들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소개할 팀은 어느 팀인가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최근 이제 트레이드로 굉장히 좋은 유망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렉시 사렐라 선수나 이제 테우보 테레베이는 선수를 얼마 전에 시카고와 트레이드로 받았거든요. 정말 이 선수도 지금 약간 성장이 지금 기대치만큼의 성장 아니지만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제목이고요. 이제 이렇게 유망주로 보강한 캐롤라이나가 사실 올해 드래프트가 리빌딩의 전기가 될 수 있는 드래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라운드에서 2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3라운드에도 3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 라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를 많이 뽑을 수 있는 찬스거든요. 이제 이러한 좋은 유망주들이 팀을 기반을 다진다는 걸 감안했을 때 올해가 전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상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라운드 픽이 13번째와 21번째이기 때문에 앞 팀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캐롤라이나의 GM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큰 폭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드래프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로스터를 쭉 보면 공격과 수비에서 한 명 정도씩 뽑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13위권 지명을 어떤 포지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지명권의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트레이드로 공격형 유망주를 많이 더한 지금 상황과 유망주 랭킹 10위권에서 정말 괜찮은 수비수들이 많습니다. 맥커보이 선수, 치크런 선수, 빈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많다는 점을 가장 감안해봤을 때 이쪽 역시 첫 지명에서 수비수를 지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요. 지금 20위권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셧다운형 수비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셧다운 수비수와 같은 후자를 원한다면은 13번째 스코어링 센터들 이제 지금 캐롤라이나는 굉장히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탑6 역할에 걸맞는 활약을 할 수 있는 스코어링 센터인 뭐 마이클 맥그라우드 선수나 타이슨 조스트, 클레이튼 켈러 뭐 이런 선수들을 13번째에 뽑고 그다음에 21번째 지명권으로 이제 셧다운형 수비수들을 뽑을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캐롤라이나도 이제 다음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으로 좀 노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심사숙고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지명권이 2장 이상이 있는 팀들, 일단 위니펙, 애리조나, 캐롤라이나까지 이 세 팀의 입장에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지켜보시면서 이현숙 기자님이 뭐라 그럴까요? 좀 특별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선수거나 이 선수 좀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약간은 좀 진부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라인의 선수가 그 와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좀 더 주목할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라인의 선수가 어쩌면 지금 저는 1픽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토론토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선수가 정말 알렉스 오베치킨과 너무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강한 슛이라든지 스케이팅도 폭발력 있는 스케이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는 선수고 그 다음에 즉시 전력감이 사실상 지금 3번 픽으로 볼 수 있는 플루에르비 선수가 좀 즉시 전력감이라는 생각은 좀 들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좀 약한 팀을 간다면 당연히 즉시 전력으로 뛸 수 있을 것 같지만 전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라인의 선수를 뽑는 게 이제 토론토 팬들이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 스코어러까지 팀에 더하게 된다면 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패트릭 라인의 선수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지난 시즌 그 드래프트를 돌아보면 또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중국 선수의 그 드래프트 지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혹시 또 중국이라든지 일본, 글쎄 우리나라였으면 더 좋겠지만 이쪽 그 아시아 선수들의 어떤 지명 가능성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드래프트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번 드래프트의 또 다른 아시아리그 이제 팬분들에게는 약간은 이제 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히라노 유시로 선수가 이번 센트럴 스카우팅 랭킹에서 이름을 올리면서 좀 지명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게 지금 아시아리그 쪽 하키 팬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NHL에서 발표하는 센트럴 스카우팅 리포트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히라노 유시로 선수가 북미 스케이터 랭킹 184위로 최종 랭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라노 유시로 선수를 약간 설명해 드리면은 일본에서 고교 시절부터 굉장히 이름이 유명했던 선수였어요.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칭찬이 정말 자자했었습니다. 그리고 테라오 유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와 같이 이제 정말 일본 고교 리그를 정말 무참히 초토화시키면서 두 선수가 차세대 일본 하키를 이끌어 나갈 제목으로 평가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 시즌에 이 테라오 유리 선수와 같이 USHL 미국의 최고 주니어 리그죠. 거기 같이 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히라노 유시로 선수는 지금 사실 프리빌레이즈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그의 행보를 짚어드리면은 이제 스웨덴 슈페르엘리트 리그 주니어 리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37경기에서 26포인트를 올리면서 좀 괜찮은 득점을 과시를 했고요. 지난 시즌에는 USHL의 영스타운 팬텀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지금 54경기 출장해서 24골, 22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해서 괜찮은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 대표로도 지금 이름을 올렸죠. 이번 올림픽 예선과 이제 월드 챔피언십에 일본 대표로 출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면은 지명의 가능성을 내비쳐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체격이 작지는 않습니다. 지금 185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격이 작지는 않은데, 사실 북미 선수들과 또 비교를 해본다면은 또 그렇게 또 체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또 체격은 아닌데다가 매년 약 210명 정도가 매년 드래프트에서 뽑히는데, 북미 184위라고 봤을 때는 좀 희망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또 더해야 할 수치가 유럽 랭킹도 있고요. 그리고 북미 꼴리, 북미 유럽 꼴리,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서 순위를 내기 때문에 북미 184위로는 좀 선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 너무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 역시 좀 지명이 힘들 것 같은 이유이기도 하네요. 네. 히라노 유시로, 일단 이번 드래프트 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썩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이런 평이시네요. 자, 2016 그 NHL 신인 드래프트 오늘 손상호 기자님, 이현숙 기자님과 한번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각 팀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또 만족스러워할지, 또 한편으로는 또 불만족스러운 팀들도 있을 거고요.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이 결과표를 가지고 또 한번 각 팀별 입장에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드네요. 자, 오늘 비하인더넷 49회는 이렇게 NHL 신인 드래프트 특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들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캐스트 모두 열려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또 관심과 의견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하인드넷 49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현숙 기자 그리고 박힘찬 PD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